학벌 사회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가 교육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하여튼 한국 교육이 너무 경쟁을 무한 경쟁 이런 걸 이제 좀 심하게 해서 경쟁은 물론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촉발시켜주고 이렇게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데 너무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게 되면 정말 정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 나를 일단 뭐 해야 되니까 생존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가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그런 손길 하나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암만 뭐 열심히 무슨 교회 활동을 하고 절에 다녀도 사랑과 자비는 그냥 헛구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 경쟁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상은 아까 말했던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존 모드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자본주의가 점점 치열해 가니까 그렇죠. 소비 물질주의를 어떻게 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바른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실제 삶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지금 세상이 점점 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주환 선생 이제 넘어가서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제 김기전 선생보다 한 5년 정도 이제 아래의 분입니다. 1899년생이고요. 11월 9일이니까 내일이 생일이에요. 내일이 생일. 그래서 내일 그 수원에서 방정환 국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지금. 저도 내일 가야 되는데요. 그 서울 당주동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편이에요. 뒤편에 한번 보시면은 그 무슨 빌딩 앞에 저 나신 곳 해가지고 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부친이 원래 이제 천도 교인이셨어요. 김기전 쌤도 그 부친 때부터 이제 동학을 하셨고 부친은 대접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두목이죠. 큰 나중에 이제 도정도 하시고 한 연원의 이제 그런 지도자셨는데 방정환 쌤 역시도 이제 아버지가 천도교인이셨고 그 한때는 큰 부자였어요. 아주 큰 가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방정환 쌤이 9살 될 때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끼니를 그럴 정도로 가난한, 그러니까 9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무렵부터 이제 가난한 삶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원하는 데를 못 가고 설린상고를 이제 갔는데 그것도 이제 2년 만에 중퇴를 해요. 졸업을 못하고 뭐 그게 대해서는 이제 이게 자기는 문학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설린상고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은행이나 이쪽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자기랑 전혀 적성이 안 맞아서 이제 그만뒀다라는 설도 있고, 워낙 경제가 또 어려워져서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그만뒀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잠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렇게 토지 관리하는 그런 이제 그런 문서 정리하고 하는데 잠깐 들어가서 1년 정도 뭐 알바 같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런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뭐 이것도 당신 적성에도 안 맞고 이제 뭐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나와서 1916년부터 이제 천도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 송매생 눈에 띄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매 선생의 셋째 따님 손용하님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 소매샘은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뚱뚱하시잖아요. 그때 소매샘이 처음 보고 너무 말라가지고 너 이래갖고 뭐 사람 무시하겠냐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체력이 약해갖고 되겠냐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잘 드셨겠죠. 이제 그 전에는 잘 먹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장쌤의 그 풍채는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과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문학에 대한 그런 이제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10살, 11살 무렵에 이제 소년 입지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네에 자기 또래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소년 입지회라고 하는 작은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극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신문도 그래서 만들고 독서 토론회도 하고 등사기를 누가 이제 이렇게 친척분이 못 쓰는 등사기를 이제 준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그 세계 뭐 역사나 지리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등사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공부도 하고 소년 입지회라는 걸 이제 10살, 11살이니까 뭐 한 3, 4학년, 4, 5학년 그 무렵에 그런 이제 이 소년 입지회, 오늘날 이제 소년회 같은 걸 그때부터 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청년 구락부라고 하는 이런 또 이제 청년 문학 단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인이 그럴 게 아니고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보성 전문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919년, 20년 요 무렵에 이제 또 일본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문학 쪽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21년에는 이제 일본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무렵에 이제 천도교 청년회에서 소년회를 발족하고 이제 어린이 운동을 합니다. 이때 막 시작될 때는 일본에 있었을 때예요. 일본에 있을 때인데 김기전 선생이 사실 이제 주축이 돼갖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방정환을 계속 이제 이렇게 끌어들였던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어린이 운동은 사실 어린이 해방 운동이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조명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가 방전하면 이제 어린이 운동가로는 다 알고 있어요. 또 아동문학가로는 뭐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잘 조명 안 된 게 교육사상가로서는 그렇게 조명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도 지금 그 교육학 쪽에 석사 논문은 몇 편 있는데 박사 논문이 아직 없어요. 그만큼 이분을 어떤 교육 사상가로 이제 조명이 아직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운동가로서의 방정환이라기보다도 교육 사상가로서의 방정환을 좀 조명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이 교육 사상가로 방정환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이분이 어린이 운동을 했던 이유도 이분이 아동문학을 했던 이유도 스스로 동화도 쓰고 또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이유가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이 가장 중심이고 그걸 위해서 어린이 운동도 하고 또 아동문학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심이었다.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른 그런 것들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저는 이렇게 가장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옆에 가지고 온 이거는 이제 불켜는이라는 시입니다. 번안시예요. 어린이의 노래 뭐 이렇게 제목을 어린이 노래 부제가 불켜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의 시인데요. 그걸 번안한 거예요. 그냥 번역이 아니고 번안은 약간 좀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그 의역이라고 하죠. 좀 곧바로 직역한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한 번안 시인데요. 이 전문은 아니고 제가 몇 구절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기나긴 밤 낮 동안에 사물을 보던 사람들이 벤또 끼고 집에 돌아와 저녁 먹고 대문 닫힐 때가 되면은 사다리 짊어지고 성냥을 들고 집집의 장명 등에 불을 켜놓고 다름질에 가는 사람이 있어. 당시 영국의 이제 영국에서 성냥불을 들고 집집마다 이제 그 가로수에 그 불을 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에 그런 이런 사람을 이제 불켜이라는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마다 그 집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요즘 같으면은 전봇대가 다 이렇게 있는데 아직 전기가 이제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그 불켜는 일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다음에 크게 자라서 이 몸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나 홀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 그렇다. 이 몸은 저희와 같이 거리에서 거리로 돌아다니며 집집의 장명 등에 불을 켠다. 이런 이제 시입니다. 원래 영국 작가의 시인데 번안한 거예요. 여기에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인데요. 제가 저 시를 딱 접하고 나도 불 켜는 이가 돼야 되겠다 라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걸 제가 뭐 예전에도 봤는데 이제 인도 갔다가 돌아와서 2020년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직 취업도 못하고 그때 이제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내가 다시 동학 연구자로 살아야 될지 수행자로 살아야 될지 뭐 그냥 그동안 이제 그런 교육 운동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운동가로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될지 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을 내가 어디에 좀 더 주력해서 살아야 될지. 그러던 차에 요 시를 딱 접하고 뭐가 되는 그런 어떤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불 켜는 애가 되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바깥에 불을 켜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불,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등불.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의 그 마음의 등불이 지금 꺼져 있죠. 또는 너무 희미해져 있죠. 그 불을 다시 밝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다시 갖게 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첫눈으로 제가 대구대학교에 이제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게 기적적인 거예요. 제가 나이도 많죠. 그동안 2년 넘게 경력 단절이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쟁이 몇십 대 1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런 뜻을 세워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불 켜는 이 시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사상거로 방정을 한번 볼 텐데요. 기존의 그 방정환 쌤의 아동관을 동심천사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거의 대부분 저렇게 규정을 합니다. 동심천사주의라고. 근데 저는 동심천사주의로 방정환의 아동관을 규정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 동심천사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방정환 선생을 비판하면서 처음 나오는 용어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회주의와 잘 지냈어요.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개벽 잡지를 통해서 등단하고 또 개벽지의 직원으로 또 근무하기도 하고 잘 지내다가 1926년 무렵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노선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방정환 너의 어린이 운동은 이거는 너무 아동을 천진난만하게 보고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엄혹한데 이 아이들이 무산자 계급투쟁에 앞장서가지고 이 계급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동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천진난만하게 보고 이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너무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나이브한 순진한 그런 이제 운동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동심천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쌤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온당하지 못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동심천사주의라는 그 자체는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해요.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아동은 이렇게 순진하다, 천진난만하다, 그런 천진무구하다 이렇게 우리 다 보잖아요. 그거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아니죠. 아이들이 천진무구하고 그런 어떤 동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교육학자 중에서 이렇게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심천사주의 자체는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천사주의로 방정환의 아동관을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럼 뭐냐? 방정환은 어린이를 하느님으로 봅시다. 어린이를 하느님으로 받고 그래서 하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그게 가장 1번이죠. 그리고 어린이가 더 어른보다 새로운 존재다. 더 앞선 존재라고 봅니다. 직접 이제 인용을 보면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로, 내 딸년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주의 말초 신경이 오로지 어린아이에게 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주가 이제 진화해 왔잖아요. 그 진화의 가장 끄트머리에 어린아이가 있는. 우리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늦게 태어났다는 것은 더 진화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진화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육상 경기에 이제 이렇게 트랙 도는 걸로 만약에 예를 들면은 20바퀴를 도는 그런 이제 경기라고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뒤에 있어서 이제 나보다 뒤처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한 바퀴 더 돌고 뒤에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나는 18바퀴 돌아서 여기 있으면 어린이는 19바퀴 돌고 지금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른들보다 더 진화된 존재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표준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이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이게 어린이날 선전문, 이 선전문을 뭐 몇십만 부를 찍어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에 돌리고 한때는 뭐 100만 부까지 찍어가지고 이제 돌리고 했다고요. 그게 이제 그 전단지인데요. 그게 이제 나오는 글입니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에게 드리는 글도 있고 이제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있는데, 어른에게 드리는 글 첫 번째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시오. 쳐다보라는 건 이제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죠. 어린이를 늘 가까이하여 자주 이야기해 주시오. 어린이에게 어떤 대화를 자주 하고 이 아이의 또 말을 경청하고 뭐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말을 이렇게 이제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주시오. 이제 경어를 쓰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들을 때맞춰 해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시오. 산보와 소풍 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썩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주시오. 썩만 내지 말고 왜 지금 잘못했는지를 잘 타일러서 이제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자세히 알려주라는 이야기고,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않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근데 이때 그 어린이는요 18세까지예요. 이때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생까지가 어린이.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이. 크게 이제 이렇게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그래서 18세까지가 어린이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개념은. 그리고 이제 이 강장 선생님의 글을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어린 사람은 기뻐할 때 제일 잘 자라고, 몸이 크고 생각이 크고 기운이 크고 이 세 가지가 일시에 크는 것이다. 좀 특이하게도 몸과 생각, 기운, 몸과 기운, 생각, 요걸 보통 이제 몸과 마음, 영혼, 몸 또는 영혼은 빼고 그냥 몸과 마음, 심신 요것만 이야기하는데 강장 선생님은 좀 특이하게도 몸과 기운, 생각, 특히 기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기운이 씩씩한 어린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생명력을 중시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기쁠 때 가능하다. 근데 이 기쁘다라는 말도 기가 뻗친다라는 데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뻗치는 게 기쁨입니다. 생명력, 자기의 생명력,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씨앗이, 잠재력이 눌려지지 않고 이게 온전히 이렇게 싹 트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쁨을 가장 중시 여겼고, 이 사람을 몸과 기운과 생각으로 이 세 차원으로 이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도 이 세 차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성장도 일어나야 되고 기운도 이제 씩씩하게 기운이 또 성장해야 되고 또 생각이 성장해야 되고, 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데서 보통 우리가 몸과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달리 이런 기운이라는 용어 속에도 이제 사실 동학적인 요소, 동학에서 그런 어떤 직위금지 이런 아까 그 기운을 중시 여기는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학 교육의 주관책을 보면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그 생명력의 온전한 발현을 가장 중시 여깁니다.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또 어린이 잡지에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이게 이제 이 어린이 잡지 메인 표지에도 저게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거였고, 자유롭고 재미로운 중에 저희끼리 기운껏 활활 뛰면서 훨씬 자라게 해야 합니다. 기운껏 활활 뛰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 슬픔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년들이다. 뻗어가는 사람이다. 새해, 새 아침, 지금 솟아오는 찬란한 햇살과 같이 우리는 기쁨 많게 씩씩하게 뻗어가야 한다. 가난한 사람인 만큼 더 씩씩하게, 더 굳세게 뻗어가야 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기쁨, 씩씩함, 또 굳세고 뻗어가는 이런 용어를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들은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독특한 한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이미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백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온전한 한 인격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자기 안에는 이미 자기만의 씨앗을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도토리는 도토리의 씨앗을, 살구는 그 살구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이미 갖고 태어났듯이 모든 아이들은 자기 안에 이미 성장의 잠재력을 다 갖고 태어나.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로 보지 말고 이미 한 온전한 인격체로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 독특한, 다 개성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실현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4차 산업혁명의 일꾼, 3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꾼 만든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독특성을, 개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밭에서 농작물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자라듯 아이들은 스스로 가진 자발적인 힘, 이 힘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이제 씨앗 저걸 한 것도 우리가 보면 그냥 흔히 이제 우리는 이 작물을 농부가 키운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작물은 90%는 햇빛이 키우는 거예요. 햇빛, 강압성으로 자라니까 식물은.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또 비가 안 오면은 또 말라 죽겠죠. 비도 중요해요. 이슬도 중요하고. 근데 밭이 영양가가 없는 완전히 메마른 땅이면 또 못 자라겠죠. 그러니까 땅이 비옥한 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땅이 비옥하려니까 그게 메뚜기도 살아야 되고 지렁이도 살아야 되고 온갖 미생물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쌀 한 톨이 자라는데도 전 우주가 관계해야 된다. 나락 하나 속의 우주, 이제 장인순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은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천지가 키우는 거예요. 농부가 키우는 게 아니고 천지가 98%는 천지가 키우는 거고 농부가 거기서 한 2% 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가 너무 안 올 때 비를 준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아직 자생력을 못 갖췄을 때 그때 농부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불이 너무 막 우성해서 그 성장을 방해할 때 불을 뽑아주는 역할, 이게 이제 농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전체 성장에서 따지자면은 사실은 2%에서 한 5% 정도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과 땅의 힘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을 자기가 발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자기가 성장하는 거고 바깥으로는 천지의 기운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자연의 생명의 성장 원리 아니겠어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왜 사람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막 주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온전한 성장을 돕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성장은 단지 지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몸의 성장, 그다음에 기운의 성장, 또 지식을 포함한 그런 생각의 성장.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돼요. 기운은 정서적이고 그런 감성적인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마음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기운이 맑고 밝으면 당연히 마음도 맑고 밝은 바로 정서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차원에서 적어도 이 세 차원에서 온전한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발적인 힘, 그 씨앗이 갖고 있는 그 자발적 힘을 존중해야 된다. 이걸 가장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운다. 배우고가 아니고 스스로 잘하고입니다. 스스로 잘하고 이제 그게 좀 전에 언급한 거죠. 사실은 스스로 잘하는 거다. 농부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서로 배움. 특히 서로 배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 아까 이제 11살 때부터 소년 입시회 같은 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문도 만들고 뭐 이랬다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자가 학습을 되게 중시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보다도 이런 자가 학습, 그리고 소년회를 통한 동아리, 요즘 말로 하면 동아리겠죠.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을 중시 여깁니다. 저희끼리의 소식, 저희끼리의 작문, 담화 또는 동화, 동요, 소년소설 이뿐으로, 이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거기서 웃고 울고 뛰고 노래하고 그렇게만 커가면 훌륭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 좀 뭐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개입해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가 막 좀 어설퍼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개입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야지, 균형이 맞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 스스로 안에서 자발적으로 끄집어내서 기다려주면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이 표현의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걸 자꾸 개입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좀 부족하고 미흡해도 쟤네들끼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이 소년회가 중요하고 서로 배움이 중요하다. 기쁨을 아까도 이제 여러 번 나왔죠. 이 기쁨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린 사람이 성장에 제일 필요한 것은 기쁨이다. 기뻐할 때 제일 잘 자란다. 어린이는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놀고 기쁨으로 커간다. 뻗어 나가는 힘, 뛰노는 생명의 힘, 그것이 어린이다. 이 기쁨을 너무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당시는 어땠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런 장유유서, 어른들만 받들고 아이들은 그냥 함부로 대하고, 또 식민지 속에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이제 그런 그냥 집안의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 아이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이제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아이들, 늘 억압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 심지어는 내 맞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기쁨을 돌려주려고 한 게 강좌한 선생님의 정말 이제 가장 깊은 뜻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이들은 그때보다는 분명히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행복지수 이렇게 매겨보면 우리나라 맨날 꼴찌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들 행복지수.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안 행복하다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왜 아이들이 안 행복하다 그래요? 아직도 아이들의 가슴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어른들이 짓누르고 계속 바깥에서 그냥 주입하려고만 하고, 아이를 온전한 한 인격으로 인정 안 하고
그냥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여전히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요. 자살을 할 때 자기 혼자 죽어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죽이고 예, 가족 살해. 이게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케이스인데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보셨죠. 그죠?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유관념이 우리나라 사람이 좀 심한가 봐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자발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삶의 자기 결정권, 이걸 못 가진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 명밖에 안 나오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엄마들이 그냥 24시간 달려붙어가지고 모든 걸 아이들을 자기는 물론 사랑해서 하는 거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질식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생들 만나면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스스로 뭘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는 게 없대.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하고 싶니?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7, 80%. 그냥 엄마가 이과학하라 그래서 왔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요. 좀 질문 고민을 좀 이야기하라. 철학은 어떤 질문을 해도 좋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울해요. 이런 이야기. 질문의 절반이 그런 감정적 어려움. 너무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도 전에 바깥에서 그냥 부모님은 물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어넣는 거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씨앗을 사실은 죽이고 있다. 그래서 마지못해 중고등학교 때는 억지로 의무감을 하지만은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깥에서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기쁨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기쁨을 돌려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행복은 유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원을 이제 보내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좀 참아라. 네가 지금 오늘 이 학원을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네가 행복할 테니까 오늘 행복을 좀 참고 너 대학 가면 이제 행복해져. 행복을 계속 유보시켜요. 근데 대학 간다고 행복해지나요? 대학 안에서 또 경쟁이 또. 그러면은 네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학점 따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너 행복해져. 그래서 참아. 4년 열심히 참고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중에 대기업은 5%밖에 못 가요 지금. 근데 그 5% 간 애도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대요. 그 5%에 들어간 애도 대기업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제자는 10시 이전에 퇴근을 못하고 자기 주변에 약 먹는 사람이 50%가 넘는 너무 힘들고 그런 어떤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약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제자의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도
이제 그게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대자연과 풀, 나무, 동물에서 이제 기쁨을 얻는 거고요. 동화를 비롯한 예술 경험, 아동의 마음에 기쁨과 유쾌한 흥을 주는 것이 이제 동화 같은 거죠. 그래서 아동 문학이나 그런 그림, 뭐 이런 예술을 강조하는 이유도 아이들의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까 그 기운을, 씩씩한 기운을,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온전히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처음부터 그냥 단순한 문학적인 관심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이런 이제 동화를 비롯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동생 있는 형이여, 어린애 기르는 부모여, 선생님이여, 원하노니 귀여운 어린 시인들에게 돈 주지 말고 가져주지 말고 겨를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신성한 동화를 들려주시오. 때때로 자주. 그래서 신성한 동화를 들려주시오라는 저런 이제 책도 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한 게 이제 동심의 회복이죠. 이게 방정환 선생님 묘소의 묘비입니다. 묘비. 동심여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동심은 정말 그게 천심이죠. 하늘이 마음이고, 아이들의 마음이 하늘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거랑 그거 동심 천사주의라고 규정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을 회복하고 그것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인 거죠. 그거는 뭐 그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 깨끗하고 그 곱고 맑은 고향, 아동의 마음에 돌아가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그 동심을 잃지 말고, 그 동심은 곧 천심이니까 그 하늘의 마음, 그 본래 태어날 때 그 맑고 밝은 마음. 근데 이제 그게 자라다 보면은 어느새 바깥에서 들어온 그런 것 때문에 마치 태양에 그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 태양이 빛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동의 세계는 전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의 낙원이며 동시에 어떻게 엿볼 수 없는 숭엄한 비밀의 왕국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환 선생이 꿈꾼 세상은 모든 사람들도 영원한 아동성을 가지고 깨끗하고 곱고 맑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누구나 가슴으로 마주하는 세상을 이제 꿈꾼 겁니다. 저 옆에 있는 책은 그 방정환의 이제 뒤를 이은 이현수라고 하는 분의 숲속나라 책이에요. 저 동화는 이제 어른도 아동의 마음, 동심을 가져야지 저 숲속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교사와 부모의 역할은 철저하게 조력자에 갖춰야 됩니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주입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이니 받으라고 무리로 강제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주고, 요구할 때만 주고, 요구하지 않으면은 암만 옆에서 이거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에게서 싹 돋는 것을 붙도워 줄 뿐이고 보호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력자에 그쳐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히 관찰해야 되고요. 정말 개입해야 될 때와 개입하지 않을 때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정말 배려 깊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아이의 감정과 욕구까지 살피면서 배려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오히려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방정환의 그 교육 철학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걸 실제 지금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제 제가 관여하고 있는 저 방정환 어린이집입니다. 방정환 한 어린이집 경주에 이제 2014년에 개원해갖고요. 이제 그 경주에 지금 있는데요. 이 단체를 후원하는 단체가 이제 방정환 병원 공동체 구름다리입니다. 이 구름다리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21년도에 대표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지었는데요. 구름은 수은의 구름이고 달은 해월의 달입니다. 수은과 해월의 동학이 방정환의 어떤 뿌리라고 하는 걸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14년도에 만들어 놓고 16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 무렵 14년부터 이제 공부를 했죠. 해서 2016년 요 무렵에 가서 방정환 선생님 책을 한 2, 3년 동안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방정환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의 그 교육 철학이 딱 3개로 요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우는 처음에는 기쁜 어린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이만 기쁘면 안 되고 어른도 기뻐야 되니까 교사도 기쁘고 부모도 기뻐야 되니까 이제 기쁜 우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생명력으로 스스로 잘한다. 아이들끼리의 배움, 서로 배움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행복을 자꾸 미래로 유보시킬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서 기뻐야 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한 이제 이걸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신 후원을 해주신 분들을 방울이라고 해가지고 100여 분이 130여 분이 이제 거의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내셔가지고 1억 넘게 거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이 나무에다가 방울로 열매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심의 정신으로 어린이들의 고귀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생명살림에 정성을 다한다. 정성공경 믿음, 성경신, 동학의 성경신을 이제 하고 모심을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이제 마음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생태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공동체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어린이집 마당인데요. 이 어린이집에는 그 뭐 미끄럼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흙동산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나무 요게 애들 이제 놀이터입니다. 여기서 애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놀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이런 이제 놀이를 합니다. 막 이거 가지고 댐도 쌓고 뭐 집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뭐 하여튼 뭐 하고 노는 거지만 굉장히 창의적으로 저기서 2-3시간 그냥 놉니다. 하원을 3시 40분에 하는데 바로 가는 애들은 거의 없고 여기서 이제 1-2시간 놉니다.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야 이제부터 이제 진짜 놀자 이래. 지금까지는 놀아준 거고 교사하고 놀아준 거고 이제는 우리들끼리 진짜 놀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미끄럼 타고 막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나들이를 매일 이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산과 들로 나가고 뭐 계곡물에 뭐 물을 담그고 완전히 옛날 시골 아이처럼 놀아요. 아침에 2시간은 무조건. 그래서 한 달만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면요 다른 어린이집하고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완전 시커먼 촌애처럼 바뀝니다. 대신 굉장히 이제 반짝반짝하죠 아이들 얼굴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런 이제 외나무 다리로 건너고 산도 물도 막 이렇게 등산도 하고 막 씩씩하게 지금 이 산길에 오르는 이런 뭐 저런 데도 막 아이들이 3살 4살짜리들이 막
산을 잘 오릅니다. 텃밭놀이 이제 작은 농부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농사를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근데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수확철에 딸기 수확철에 잠깐 가고 따는 것만 체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겨울에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처음에 밭을 고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확 또 수확 이후에 이 작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를 아이들이 다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자도 심고요. 이렇게 이제 작은 농부 활동도 하고 새날 열기가 이제 저희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함께절, 맑은 물, 나눔의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 짓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침에 모이면은 이렇게 모시고 서로 배우겠습니다 하고 큰절을 다 같이 합니다.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맑은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나씩 받아와가지고 이 물을 놓고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엄마랑 아침에 좀 다투고 온 아이는 엄마와 화해하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스스로 이제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 동생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또 자기 감정을 마음을 먹음으로써 이제 빨리 바꾸는 거죠. 그런 이 감정과 마음에 대한 훈련을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행사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맑은 물을 행사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소리라고 해가지고 나는 하늘, 부모님과 선생님도 하늘, 천지 만물도 하늘. 요걸 아침에 늘 이제 외치고 나가서 자연을 만나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뭐 예쁜 꽃이 피어도 함부로 꺾지 않고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가을 국화가 이렇게 많이 피었다면은 하나만 딸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꺾습니다. 함부로 막 이제 하지 않고 소중히 어떤 자연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제 마음을 늘 이렇게 갖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세시풍속 보름 달주 태우는 거고요. 정월 대보름 행사도 이렇게 하고 3월 삼진날은 화전도 만들고 또 단호 행사도 이렇게 하고 팥죽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살이로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산행을 하기도 하고 하루 장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안 입는 옷 같은 걸 이제 내놓고 교환도 하고 풍물도 하고 아이들이 또 생태복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이제 집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부모 활동으로 이제 이런 공부 모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 중에 중요한 게 산들마음이라는 활동인데요. 교사만 갖고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그 부모나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오기도 하고 또는 뭐 삼촌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나들이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고 저렇게 함으로써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집에서 자기 아이와 이렇게 나와서 아이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또 경험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해를 또 깊게 하는 그걸 이제 산들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활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동아리가 그러니까 서로 배운다는 게 꼭 학생들끼리만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 그 교사와 아이도 배우고 교사들끼리도 배우고 또 다른 주체가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그 아이도 배우고 부모와 교사도 배우고 부모끼리도 배우고
이 세 주체가 서로 이렇게 상호 섞여가면서 상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부모들끼리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렇게 도란도란이라든지 뭐 이런 풍물도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쨌든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씩씩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맨발로 그냥 뛰어노는데 그냥 나무에 그냥 바람쥐처럼 올라가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근데 다른 어린이집에는 위험하다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한 번도 그 나무에 떨어져서 다친 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이제 안전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자기가 느끼고 조절합니다, 나중에. 아이들 뭐 어릴 때 우리 저희 다 그랬잖아요. 좀 위험해 보여도 바위 이런 계곡 같은데도 그러면서 자기가 위험에 대한 이런 감각을 운동 감각이나 이런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방장선생님이 꿈꾼 이제 어린이 세상은 아이들이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대하고 그리고 주변의 동물들, 자연, 작은 물건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이제 따뜻한 가슴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의 재능과 소질이 온전히 싹틀 수 있는 그럼으로써 조화로운 인격 형성은 물론 그 재능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나라. 어릴 때부터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신생의 원리를 체득한 아이들이 펼치는 어린이 세상, 숲속 나라. 그것이 강정환이 꿈꾼 꿈이며 오늘날 우리가 되살려내야 될 소중한 우리 교육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